회사 생활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있다면 저는 사무실 문이 열리고 신입사원이 들어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군대에서 저를 괴롭혔던 그 선임이 지금은 제 직속 후임으로 들어온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입사원 최강훈입니다. 그는 정말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걸까요? 매일 그와 마주하며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여주는 모습은 제가 알던 그 사람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때로는 복수의 기회가 찾아와도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전혀 다른 길일 수 있습니다. 과연 저는 과거의 상처를 넘어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어발전 기술 품질 기획팀 대리 이재현입니다. 32.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죠. 남들 눈에는 완벽주의자로 보일 겁니다. 보고서는 항상 깔끔하게, 일정 관리는 완벽하게. 부장님이 가장 신뢰하는 팀원이 누구냐고 물으면 10중 8구 제 이름이 나올 테니까요. 재현 씨, 이번 외주업체 품질검사 일정 조율 좀 맡아줄 수 있나? 부장님의 부탁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은 항상 제게 오곤 하죠. 섭섭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신뢰가 제 자존감을 지탱해 주니까요. 오늘도 평소처럼 정돈된 책상에 앉아 업무 메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생활은 예측 가능한 흐름대로 흘러갔고 저는 그 안에서 안정을 찾았어요. 군 복무 시절의 기억만 봉인해두면 말이죠. 그날의 기억이 불현듯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강훈. 제 선임이었던 그 이름을 떠올리자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당시 저는 19, 갓 입대한 이등병이었습니다. 최강훈은 저를 볼 때마다 비웃음을 흘렸죠. 야, 꼬맹아. 너 같은 애가 군대는 무슨. 엄마 품이나 그리워하지. 군대에서의 인연은 지옥 같았습니다. 최강훈의 괴롭힘은 점점 심해졌고 밤마다 이불 속에서 눈물을 삼켰죠. 하지만 이제 그건 지난 일입니다. 제 인생에서 그는 지워버린 존재예요. 재현 씨, 오늘 본사에서 신입사원이 온대요. 우리 팀으로 배치됐다네. 서지훈 책임대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입이라. 또 누군가를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에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제가 팀의 실무 핵심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신입사원분은 좀 특이하대요. 33인데 이제 입사했다고. 김유진 사원의 말에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능력이 중요하죠. 시계를 보니 10시, 신입사원이 도착할 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고 그 순간 제 세계가 멈춘 것 같았어요. 안녕하십니까? 신입사원 최강훈입니다. 말도 더듬고 공책도 안 챙긴 어리버리한 모습의 남자. 하지만 그 얼굴은 분명했습니다. 제 악몽 속 그 사람이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에 모두가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굳어버린 채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설마 그 최강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그 악랄했던 선임이 지금은 제 직속 후임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수할 기회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악몽의 시작일까요?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평소처럼 신입을 환영하는 분위기였지만 저는 얼어붙은 채로 앉아 있었어요. 최강훈. 그 이름을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혹시 제가 실수라도 했나요? 강훈의 목소리에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당혹스러움으로 가득했죠. 예전에 그 오만하고 잔인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어딘가 불안하고 자신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볼펜을 떨어뜨려서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속은 천불이 났습니다.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야 하는 건지. 이건 운명의 장난인가요? 아니면 시험인가요? 회의가 끝나고 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재현 씨, 최 대리가 늦깎이 신입이라 좀 챙겨줘요. 실무는 재현 씨처럼 꼼꼼한 사람이 가르쳐줘야 빨리 배우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자리로 돌아오니 강훈이 제 책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커피 2잔이 들려 있었어요. 대리님,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는 그의 모습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 최강훈이 맞나?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일까? 아니었습니다. 눈가의 작은 흉터까지 똑같았어요. 분명 그 사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 사원. 사원이라는 호칭을 내뱉는 순간 묘한 쾌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내가 상급자라는 현실이.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불편했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내 모습이 싫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어디서 본 적 있죠? 처음 봤을 때부터 대리님 표정이. 강훈의 질문에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냥 비슷한 사람을 본 것 같아서요. 거짓말이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아직은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최대한 강훈을 피했습니다. 회의에서도 점심시간에도. 하지만 작은 회사에서 같은 팀원을 완전히 피하기란 불가능했죠. 다른 팀원들은 강훈을 금방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엉성하지만 성실한 태도, 누구에게나 친절한 모습. 심지어 김유진 사원은 최 선임님 정말 착하시고 귀여우시죠?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의 친절함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언젠가는 드러날 테니까요. 제 마음속에는 차가운 벽이 세워졌고 그 벽 너머로 과거의 상처가 아직도 생생하게 숨쉬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부장님께서 저와 강훈을 함께 부르셨습니다. 외주업체 품질 검사 일정을 조율하는 건데 강훈에게 실무를 가르치라는 뜻이었죠. 마치 운명이 일부러 우리를 엮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사원에게 잘 설명하겠습니다.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어요. 하루 종일 강훈과 함께해야 한다니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강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대리님, 제가 뭐 실수라도 했나요? 왜 저를 피하시는 것 같아서.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괜찮은 척 웃으며 대답했죠. 아니에요. 제가 요즘 좀 바빠서 그랬나 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매일 강훈의 모습에서 과거의 그림자를 봤어요. 그가 웃을 때마다 군대에서의 비웃음이 떠올랐고 그가 질문할 때마다 모욕적인 명령이 생각났습니다. 다음 날 외주업체 방문 날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운전에만 집중했고 강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가끔 메모를 했습니다. 대리님, 품질검사 체크리스트는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업무에 관한 질문에는 최대한 전문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경 썼죠. 하지만 그의 눈을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무거웠어요. 외주업체에 도착해서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강훈은 처음이라 그런지 어색하게 앉아 있었어요. 회의가 시작되고 제가 일정과 검사 항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모든 검사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 보고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외주업체 담당자는 난색을 표했어요. 금요일은 좀 빠듯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어떨까요? 협상하는 도중 강훈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목요일에 최종 보고가 있어서요. 월요일까지 받아야 분석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회의를 마무리했어요. 밖으로 나오자마자 화가 치밀었습니다. 왜 사실이 아닌 말을 하셨어요? 우리 목요일에 최종 보고 없어요. 강우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리님이 급하게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조금 강하게 밀어붙이면 월요일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뜻밖의 대답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강우는 제 업무를 도우려고 한 것뿐이었어요. 이런 모습은 군대에서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점심시간 간단하게 도시락을 먹으며 다시 말을 꺼냈어요. 아까 일은 의도는 좋았지만 앞으로는 사실만 말해주세요. 강우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리님.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없으세요? 자꾸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질문에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말해야 할까? 아직은. 아닙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외주업체 검사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와이퍼를 최대로 올려도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긴장한 채 운전에 집중하고 있는데 강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리님, 비가 너무 심하네요. 잠시 휴게소에서 쉬었다 가는 건 어떨까요? 평소라면 일정이 바쁘다며 거절했겠지만 이번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가까운 휴게소에 차를 세웠어요. 커피 한 잔 사올게요. 강훈이 우산도 없이 뛰어나가는 모습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혼란스러웠어요. 군대에서의 그는 냉혹하고 이기적이었는데 지금의 강훈은 배려심 넘치고 성실했습니다. 정말 같은 사람일까요? 많이 기다리셨죠? 따뜻한 아메리카노 가져왔습니다. 비에 젖은 채 돌아온 강훈에게 휴지를 건넸습니다. 그가 머리를 닦는 동안 처음으로 그를 자세히 관찰했어요. 눈가의 주름, 살짝 처진 어깨, 그리고 언젠가부터 생긴 듯한 겸손한 태도. 세월이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대리님, 혹시 맞지 않는 커피였나요? 저도 모르게 강훈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나 봅니다. 고개를 저으며 커피를 마셨어요. 아닙니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러자 강훈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어요. 그 순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갑자기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요? 회사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김유진이 슬쩍 물었어요. 재현 선배, 최 선임님이랑 일하기 어때요? 둘이 묘하게 어색해 보이던데. 그녀의 촉촉한 눈빛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한 걸까요? 그냥 업무 스타일이 다른 것 같아서요. 시간이 지나면 적응되겠죠. 유진은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두 분, 혹시 예전부터 알던 사이 아니에요? 뭔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게 티가 났나요? 침착하게 부인했지만 유진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다음 날 팀 회의에서 외주업체 품질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부장님도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재현 씨, 최 사원 잘 가르쳤나 봐요. 생각보다 빨리 적응하는데. 부장님의 말씀에 강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 대리님 덕분입니다.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의 진심 어린 말투에 또다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이 맞을까? 아니면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걸까? 회의가 끝나고 강훈이 다가왔습니다. 대리님, 이번 주 금요일에 팀 회식이 있다던데. 같이 가시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그를 계속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과거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올지도 모르겠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회식 장소인 삼겹살집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팀원들이 모여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테이블 한쪽에 조용히 앉아 소주 한 잔을 비웠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술이 더 필요했죠. 재현 씨, 요즘 좀 피곤해 보이네. 무슨 일 있어? 서지훈 책임대리의 물음에 대충 웃으며 넘겼습니다. 어떻게 말해요? 제 군대 시절 악몽 같은 선임이 지금 우리 팀 신입사원이 됐어요 라고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강훈이 늦게 도착했습니다. 머리도 깔끔하게 정돈하고 옷차림도 단정했어요. 그는 두루두루 인사하며 빈자리를 찾았는데 하필 제 옆자리였습니다. 운명의 장난이 계속되는군요. 자, 오늘은 최 사원 환영회도 겸해서 한 잔 제대로 해봅시다. 부장님의 건배사로 분위기가 달아올랐어요. 몇 잔이 오가고 팀원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자 자연스레 군대 이야기가 나왔죠. 최 사원은 군대에서 뭐 했어요? 뭔가 카리스마 있어 보이는데 간부 출신인가? 김유진의 질문에 강훈이 멋쩍게 웃었습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회피했던 주제였으니까요. 아니에요. 그냥 일반 병사였어요. 통신병이었죠. 강훈의 대답에 잠시 안도했지만 그 다음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나도 후임들 좀 잡았지. 하! 술 기운에 내뱉은 말이었겠지만 그 순간 제 귀에는 폭탄 같았어요. 손에 든 소주잔이 떨렸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야, 꼬맹아. 누가 이렇게 눕대래. 엎드려 뻗쳐. 더 낫게. 이런 것도 못하냐? 넌 정말 쓸모없는 놈이구나.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야겠다며 자리를 피했어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적시며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상기된 얼굴, 떨리는 손. 아직도 그 기억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이 한심했어요. 회식 자리로 돌아왔을 때 다행히 화재는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어요. 먼저 일어나 집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대리님,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강훈의 제안에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지금은 그와 단둘이 있을 자신이 없었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은 아직 텅 비어 있었어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강훈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출근하자마자 회의실로 불렀어요.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강훈은 의아한 표정으로 따라왔습니다. 문을 닫고 그를 정면으로 마주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최강훈 씨, 정말 기억 못해요? 내가 누군지? 강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의 눈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천천히 저를 바라보던 그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혹시 재현아. 그때 회의실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강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저를 알아봤고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맞아요. 육군 제2사단 통신대대. 2018년. 제가 이등병이었을 때 당신은 제 선임이었죠.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이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강훈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만 바라봤어요. 재현아. 아니, 대리님. 정말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제가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작고 부서졌습니다. 과거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저를 알아봤던 거예요? 이게 정말 궁금했습니다. 면접에서 날 봤을 때
첫날 사무실에서 만났을 때 그는 정말 몰랐던 걸까요? 첫날, 너를 봤을 때 알아봤어.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 너무 많이 변해서. 그리고 내가 먼저 말을 꺼내면 더 큰 상처가 될까봐 망설였어. 강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다 풀어내지 못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그렇게 괴롭혔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몇 년 동안 묻어두었던 질문이었어요. 강훈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하다. 그땐 몰랐어. 웃기고 멋있어 보이고 싶었던 것뿐이었는데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몰랐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말했어요. 너한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 근데 내가 자격이 있을까? 계속 못 꺼냈다. 전역하고 나서 많은 생각을 했어.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강훈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정말로 울고 있었어요. 저는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노, 연민, 동정, 아니면 용서. 제가 당신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알아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내일은 어떤 식으로 괴롭힘을 당할까 생각하며 떨었다고요. 지금도 가끔 악몽을 꿔요. 제 말에 강훈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너무 늦었지만 정말 미안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어. 내가 했던 행동들이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바뀌려고 노력했어. 처음으로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쇼가 아니었어요. 진짜 후회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회사 그만둘게. 내가 불편할 테니까. 내일 사직서를 내겠다. 강훈의 말에 갑자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건가? 그를 쫓아내는 게 정말 내가 원하던 복수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사직서는 아직 내지 마세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남기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마음속 무거운 짐을 조금은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그건 또 다른 문제였어요. 그날 이후 일주일간 강훈과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마주치면 형식적인 인사만 주고받았죠. 그는 사직서를 내지 않았고 저도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우리 둘 다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월요일 아침 부장님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신규 발전소 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이라는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재현 씨와 최 사원이 공동으로 담당해줬으면 해요. 서로 시너지가 좋을 것 같아서. 부장님의 말씀에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희 둘의 어색한 관계를 눈치챘을 테니까요. 저도 놀랐지만 어떻게든 대답해야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오는데 김유진이 슬쩍 물었습니다. 재현 선배, 괜찮아요? 뭔가 최 선임님이랑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요? 그녀의 걱정 어린 눈빛에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업무 스타일이 좀 달라서 그래요. 겉으로는 담담했지만 속으로는 갈등이 일었습니다. 정말 강훈과 함께 일할 수 있을까? 과거의 상처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오후에 강훈이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손에는 프로젝트 관련 자료가 들려 있었어요. 대리님, 프로젝트 관련해서 제가 조사한 자료입니다. 시간 되실 때 검토해 주시면. 그의 진지한 태도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망설임 끝에 결심했어요. 이건 일이니까 개인적인 감정은 일단 접어두자.
지금 회의실에서 얘기합시다. 회의실에서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업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강훈의 아이디어가 의외로 신선했고 꼼꼼한 자료 조사에 놀랐습니다. 현장 방문은 제가 맡겠습니다. 대리님은 시스템 설계에 더 전문성이 있으시니까요. 그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리적인 분배였어요. 그런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그에게 중요한 업무를 맡기려 하지? 의도적으로 어려운 일을 줘서 실패하게 만들 수도 있었는데. 아니요. 현장 방문은 우리 둘이 같이 가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시스템 설계도 당신이 초안을 만들어 보세요.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강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분명 놀란 표정이었어요. 정말요? 제가 해도 될까요? 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도 이제 이 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니까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저도 제 결정에 놀랐어요. 왜 그에게 기회를 주는 걸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훈은 정말 성실하게 일했어요. 밤늦게까지 남아 자료를 분석하고 주말에도 나와서 설계를 다듬었습니다. 처음으로 그에게서 엉성한 모습이 아닌 진정한 전문가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의 시스템 설계 초안을 검토하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성장의 기회를 준 거였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 자신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복수심 대신 과거의 나를 이긴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그 기억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강훈과 저는 지난 3주간 밤낮으로 시스템 설계와 테스트를 반복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꽤 좋은 팀이 되어 있었어요. 재현 대리님, 마지막 데이터 검증이 끝났습니다. 내일 발표 준비는 다 된 것 같아요. 강훈의 보고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성장이 눈에 띄게 보였어요. 더 이상 어리버리한 모습은 없었고 자신감 있는 전문가로 변해 있었습니다. 수고했어요. 내일 발표는 당신이 주도적으로 해보세요. 제 말에 강훈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제가 해도 될까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 프로젝트의 절반은 당신 공로니까요. 그는 미소를 지었고 저도 자연스럽게 웃음을 돌려주었습니다. 이런 관계가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과거의 트라우마를 넘어 동료로 함께 일하는 모습이라니. 다음 날 발표장에서 강훈은 놀라운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명확한 설명, 자신감 있는 태도, 그리고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까지. 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이 만족스러워했어요. 재현 씨, 최 사원 정말 잘 가르쳤네요. 이렇게 빨리 성장할 줄은 몰랐어요. 부장님의 칭찬에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가르친 것보다 최 사원 스스로 노력한 결과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강훈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재현아. 아니, 대리님. 나. 진짜 고맙다. 처음으로 그가 반말을 썼습니다. 아마 긴장이 풀려서 나온 말이었겠지만 묘하게 친근감이 느껴졌어요. 뭐가요? 기회를 준 거. 그리고 날 용서해 준 것 같아서.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그를 용서한 걸까요? 깊게 생각해보니 이미 마음속으로 그를 용서했던 것 같았어요. 그것도 꽤 오래전에. 지금은 내가 후임이고 난 선배야. 앞으로는 서로 잘하자. 짧게 대답했지만 그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두고 현재에 집중하자는 뜻이었죠. 그날 저녁 프로젝트 성공을 축하하는 회식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김유진이 슬쩍 제 옆에 앉았어요. 재현 선배, 물어봐도 될까요?
최 선임님이랑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예전엔 서로 피하더니 이제는 진짜 친해 보여요. 유진의 눈빛은 호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팀의 분위기를 잘 감지하는 사람이었어요. 두 분, 과거에 진짜 뭐 있었던 거 맞죠? 그녀의 질문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때 강훈이 다가와 소주잔을 건넸어요. 유진 씨, 비밀인데. 사실 우리 군대에서 만났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대리님 밑에서 배우는 입장이 됐죠. 강훈이 능숙하게 상황을 넘겼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캐묻지 않았어요. 술자리가 무르익자 저는 조용히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강훈도 눈치챘는지 잔을 들어 마주쳤어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술을 마셨습니다. 때론 복수보다 더 통쾌한 건 내가 이미 과거의 나를 넘어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더 이상 그 기억에 사로잡혀 있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자유로워졌고 강훈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제 트라우마의 원천이었던 사람이 결국 그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줬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성장이고 성숙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사연 잘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시청자님들 항상 건강하세요.